다음 키워드는 삼성과 가계빚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사님, B2 여파도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과 상속세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요. 단순한 정책 기조를 떠나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가계부채가 의외로 16조나 은행 가계부채만 16조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삼성그룹에 대한 삼성그룹 가계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또 그다음에 이부진, 이서연 또 어머니 홍나희 여사에 대해서 무려 1조 원 가량을 가계부채 방식으로 대출을 해줬어요. 네. 자, 국민들은 지금 DTI 규제 받고 있죠. 또 이것을 DSR로 바꿔서 앞으로 7월부터는 40% 이상은 절대 대출해주지 않겠다고 한 정부인데 어떻게 삼성그룹이라는 회사가 아닌 한 가게에 대해서 한 달에 1조씩이나 대출해 줄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의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막은 빚을 세금, 상속세, 네. 예, 그 상속세에 대한 세금을 갚기 위한 건데 상속세 내는 방법이 꼭 은행 대출이어야 됩니까?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서 상속세가 없다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DSR을 면제해 줄까요? 물론 삼성이 어떻게 돈을 빌렸냐 하는 그것은 삼성 일가에서 알아서 한 일이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 일반 국민들에게는 DSR, DTI, LTV 엄청나게 대출 규제의 고통을 주면서 재벌 그룹들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빼주는 이런 어떤 이 정부의 관리 방식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효성그룹의 조현범 씨라든지 각종 그 기업 총수들이 상속세를 은행 대출로 하는데 그게 DSR이나 DTI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각도에서 물론 금융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규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보시죠.